입고, 먹고, 바르고, 닦고, 뿌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많이 노출되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안전할까요?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체중도 적고 신체 발달도 덜 되어서 화학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이나 물건을 물고 빠는 습관이 있고 요즘 아이들은 바깥활동 시간보다 실내 활동이 월등히 많아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화학물질의 노출량과 노출 경로 정보를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수품이 된 물티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티슈, 식탁, 바닥, 가구,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아이들 손, 입, 얼굴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데요. 물티슈에는 폴리에티날 글리콜이라는 피부를 자극하는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티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는 일회용 물티슈를 쓰지 말고 외출할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요. 둘째,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사용해요. 인체 청결용, 구강 청결용, 음식점용 물티슈 등이 있어요. 셋째, 유통기간이 짧고 용량이 적은 물티슈를 구입해요. 넷째, 사용할 만큼 뽑고 잘 닫아 놓아요. 다섯째, 상처난 부위나 눈 주위에는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섯째, 아기용품으로는 물티슈 대신 거즈에 물을 묻혀 수시로 사용해요. 일곱째, 아토피나 염증에 문제가 없는 천연 원료인지 확인 후 구입해요. 편리한 물티슈, 안전한 물티슈로 아이들을 지켜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장난감 속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 나, 포탈레이드류, 크롬 등의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러한 유해 성분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정자수 감소 및 알레르기와 피부 궤양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어린이 장난감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가능하면 천이나 원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해요. 둘째, 플라스틱 치아 발육기 대신 당근이나 오이를 손가락 크기로 썰어 적당히 말린 후 치아 발육기를 대신해 사용해요. 셋째,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시 안전 확인 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은 피하도록 해요. 튼튼하고 재미있고 안전한 장난감,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책가방 속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가방에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여마비늘이라는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책가방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PVC가 함유된 제품보다 안전한 재질의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해요. 둘째, 색이 화려하게 들어간 것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아요. 셋째, 유아용 물건은 가능하면 천연 제품이나 천으로 된 것을 사용해요. 개성있고 안전한 아이들의 취향 저격 책가방 고를 준비 되셨죠? 다음으로는 유아용 크림, 로션 속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러지 유발 성분 니모렌, 리날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6개월 전 이전의 아이는 화학물질이 뇌로 들어갈 수 없게 차단하는 기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 알러지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게 유아용 크림과 로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째, 유아용 로션 크림에 디모렐렌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구입 시 성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둘째, 향료로 냄새를 가리거나 유발시키는 제품 대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해요. 셋째, 화학물질을 최대한 작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요. 아이들의 먹거리만큼 중요한 로션. 아이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꼼꼼히 성분을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아이들의 노선 성분만큼이나 꼼꼼히 살펴보는 치약 성분. 모든 치약에는 어떤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을까요? 모든 치약에 들어있진 않지만 트리콜리산이라는 성분이 자주 치약에 보입니다. 트리콜리산은 갑상선균을 저하시키는 성분인데요. 향균제로 향균 비누, 향균 플라스틱, 향균청 등 향균을 강조한 제품 및 치약과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치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 짜서 물에 묻히지 말고 바로 사용해요. 둘째, 치약이나 향균 제품, 탈취제 등을 구입 시 트리콜로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요. 셋째, 향이나 색이 있는 어린이 치약은 합성 향료가 포함되어 있어 성인용 치약보다 위험해요. 이러한 유해 성분으로 아이들 치약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켰을 때에도 안전한 제품으로 골라야 합니다. 샴푸나 린스에는 어떤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을까요? 1.4 다이옥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먼저 다이옥산은 인체에 영양 및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화장품 등의 금지 성분이지만 성분 간 결합으로 충분히 존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물이나 유기용미 모두에 잘 녹는 우수한 용미로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샴푸나 액상 비누 등 거품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에서 발견돼요. 1.4 다이옥산을 장기간 흡입했거나 피부 접촉이 있었을 때 신장 손상이 나타나요. 지금 집에 있는 화장품, 샴푸, 액상 비누 등 성분을 확인해 주세요. 다이옥산이 적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코팅제 성분이 없는 린스 사용을 권장해요. 둘째,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요. 셋째, 피부염이 심하다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거나 물로만 머리를 감도록 해요. 소중한 내 아이, 소중한 내 아이의 건강,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세정제 속 유해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염수산 나트륨은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으로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적인 강력한 소독제예요. 그만큼 효과가 빨라 가정에서도 소독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빠르고 효과 있는 만큼 주의사항을 꼭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치아염수산 나트륨은 점막, 피부 및 기도를 자극하여 열과 빛에서 분해되어 다른 화학물질과 쉽게 반응하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사용하면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소독을 권장드립니다. 식기세척용 세제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건조증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기름과 물이 섞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주방용 세정제, 샴푸, 세안제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그럼 안전하게 세제와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청소 시에는 고무장갑 착용을 습관화하며 청소 후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시켜줘야 해요. 둘째, 화학 세제보다는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베이킹소다와 식초 다들 가정에 있으시죠? 셋째, 세정제를 다른 세정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가정 속 유해 성분 조금 이해하셨나요? 우리 아이가 입고 빨고 갖고 노는 다양한 유아용품들, 유해물질 없이 건강하게 유아용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